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문학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학가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민족적 저항 시인 윤동주는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서정을 지닌 시인으로 평가되며 1986년 한국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대가 되어가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인이네요. 북한에서는 일제 말기 독립의식을 고취한 애국적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북녘에서 오신 분들도 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모두 아는 분이 맞습니다. 윤동주는 시인은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인간과 우주 만물에 대한 깊은 사색,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진실된 자기 성찰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감성이 충만한 문학도였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 앞에 글이라는 무기로 가장 강력하게 싸운 무사와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윤동주를 존경하고 참 사랑합니다. 윤동주 한 사람의 영향력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되찾아주는 힘이 되었고, 또한 윤동주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과 애국 선열들이 우리 후손이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번영하게 해준 대한민국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동주 시 낭독으로 RBS 시작할게요. 윤동주,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매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새벽부터 밤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함경도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황해도 10에서 4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부터 모레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고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먼바다 오후에 잠깐 맑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윤동주 시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인의 생애에 대해 함께 듣고 올게요. 그가 남긴 성찰의 울림, 윤동주. 윤동주. 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이다. 윤동주가 유년 시절을 보낸 명동초는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만주 북간도 지역의 종교, 교육,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명동초는 윤동주가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고향이었다. 윤동주는 명동소학교 시절부터 학교 신문에 동시를 발표하고 새 명동이라는 문예 잡지를 펴내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다. 명동촌을 떠나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편입한 윤동주는 쉬운 말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따뜻했던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정적인 분위기의 동시들을 발표하였다.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서 민족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한 윤동주는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시작한다. 윤동주는 정주영이 다닌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이후 독립을 눈앞에 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난다. 윤동주가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뒤에야 그가 쓴 시를 묶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어 그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윤동주는 13살 때부터 동시를 쓰기 시작했다. 자연물이 어우러진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잘 나타난 그의 동시는 명동촌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따스했던 기억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한 뒤 우리 민족의 참혹한 현실에 눈뜬 윤동주는 동시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유년 시절의 따뜻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어두운 현실과 평화로운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내적 갈등이 표현된 그의 시 자화상에서 그의 이러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동시 중 하나인 햇빛은 일제강점기에 쓴 것으로 햇빛을 맞으며 즐겁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말하고자 했다. 햇빛은 총 14행의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햇빛을 맞는 아이들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동일한 문장과 유사한 문장, 청유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음보를 맞추어 아름다운 운율이 느껴진다. 윤동주. 그는 독립투쟁의 맨 앞에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투사도 아니었고 당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그의 시에서는 어느 투사 못지않은 치열함이 있었다. 시대적 아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순수함을 추구했던 윤동주. 이것이 바로 그가 암흑기 문단사의 별로서 아직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기념비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나라를 잃은 슬픔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괴로웠던 사나이 윤동주. 그의 시 속에도 그 면모가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결단하며 부단히 글을 쓰며 글이라는 위대한 무기로 저항을 한 윤동주는 가장 용기 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함께 듣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온 선교사 두 번째 이야기로 조선에 없던 새로운 교육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조선 백성을 계몽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조선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선에 교육만이 조선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쉽게 진행될 리 없죠. 교육의 대상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외국인 선교사가 근대식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격한 경계심과 의심 때문이었죠. 저 서양 사람들이 애를 데려다 살찌워서 피를 빨아먹는다더라. 아이들을 갈아서 사진 만드는 약으로 사용한다더라.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고아학교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 그의 사역을 알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즉시 시작하게 될 수 있고 조선을 위해 기독 청년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의 고아가 되어 곤궁한 처지에 있는 집 없는 아이들, 사생아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여주며 진리의 길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구주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아나 길거리에 방치된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고아학교 언더우드 학당입니다. 언더우드 학당은 기숙학교로 운영하면서 철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교육했는데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자기 방을 청소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문을 공부하고 시간표에 따라 여러 학과목을 교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1891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가지게 되면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언더우드 학당의 2대 교장이 됩니다. 마펫 선교사는 그 이름을 예수교 학당으로 바꾸고 조선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아 체계적인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1893년에는 밀러 선교사가 3대 교장이 되었고 학교의 이름을 민노아 학당으로 바꾸었는데요. 민노아는 밀러 선교사의 한국 이름입니다. 밀로아 학당이 되면서 학생 수가 훌쩍 성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 어려움으로 1897년부터 3년간 학교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1년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학교를 연지동으로 옮기고 4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교육 정신을 이어 한국의 학생들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길 바라며 학교의 이름을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는 뜻의 경신학교로 바꾸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던 조선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누구보다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며
교육을 통해 조선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은 그런 그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였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 20주년 회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래에 모든 읍과 마을에 세워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교사들을 보며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중고등학교들,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모든 도시에 자급하는 병원들, 효율적인 본토인 여자 전도인들, 성경 교사들,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자 집사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들을 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들,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간절한 바램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초, 중 등 교육과정을 넘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기독교적 리더십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현재 국내 대학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의 대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세대학이 세워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대학 설립 준비에 착수할 무렵 이미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어 일본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고 또 평양의 숭실학교 대학부와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던 터라 선교부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탄생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 전문이 정식 인가가 난 1917년이 되기 직전인 1916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학교의 발전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연세대학교의 역사 속에는 언더우드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에비슨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 사역자들은 그의 위대한 믿음, 왕성한 활동, 넘쳐흐르는 열심,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가 없었더라면 이 대학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학의 완전한 발전이 그에 대한 가장 큰 기념이 되고 그 대학이 다가올 미래에 한국의 사상과 활동에 미칠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의 풍성한 삶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증명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에비슨의 고백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의 인내로 연세대학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재들이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로 이어진 것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윤동주도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 나라 잃은 슬픔 앞에 청춘을 나라를 위해 문학도의 길을 가는 것. 글로밖에는 저항할 수 없던 자신을 괴로워했던 사나이.
그러나 글은 가장 큰 무기였다는 사실을 윤동주는 당시 몰랐을 것입니다. 윤동주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항상 나라를 되찾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이었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르시는 것처럼 윤동주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시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그 소원을 꼭 붙드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원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였는지 사소한 소원이라도 생각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랄게요.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문학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학가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민족적 저항시인 윤동주는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서정을 지닌 시인으로 평가되며 1986년 한국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대가 되어가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인이네요.
북한에서는 일제 말기 독립의식을 고취한 애국적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북녘에서 오신 분들도 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모두 아는 분이 맞습니다. 윤동주는 시는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인간과 우주 만물에 대한 깊은 사색,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진실된 자기 성찰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감성이 충만한 문학도였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 앞에 글이라는 무기로 가장 강력하게 싸운 무사와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윤동주를 존경하고 참 사랑합니다. 윤동주 한 사람의 영향력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되찾아주는 힘이 되었고, 또한 윤동주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과 애국 선열들이